예, 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 세력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5가지의 타이틀로 나눠가지고 서브 타이틀로 선동, 세뇌, 양적 완화, 버블 형성, 그리고 유동성 공급, 공매도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약간 좀 의식의 흐름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뱉는 식의 방송 스타일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어쨌든 근거와 논리가 없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 하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모든 것들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개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가격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스타트를 딱 끊어줘야지 나비 효과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데는 모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저는 세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세력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인 유대인 유대인 세력, 이들이 만들어낸 코로나 사기극, 코로나 코로나발 유동성 공급 및 버블 사기극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발 이런 유동성 버블 및 이런 사기극이 하나의 큰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크립토인으로서 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수익 얼마나 벌 수 있냐, 이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로나 상황을 보고서 유대인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의 하락장까지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작년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코인뿐만 아니고 또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도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 차트를 보시면 2020년 3월입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거의 한 8,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터지기 얼마 안 됐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한 뒤에 비트코인 시장은 우상향을 하면서 양적 완화와 동시에 시장에서 돈이 풀리면서 이 많은 달러와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흡수가 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침체되는 걸 막겠다는 명분으로 제로 금리 상태에서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 제낍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일단 노래 끄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렇게 코로나가 풀리고 양적 완화가 막대한 양의 돈이 풀리고 유동성 버블로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기기 전에 공매수 청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공매수 청산 과정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시장이 우상향하면서 급등하기 전에 3월 달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8,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말이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진짜 몇 천억 가량의 공매수 포지션들이 다 청산이 됐어요. 다 한번 물갈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코인 시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원유는 진짜 역대급 역사적인 날들이 벌어졌어요. 역사상 차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이 마이너스 유가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요. 마이너스 유가로 당시에만 해도 거의 한 마이너스 50인가까지 갔던 걸로 아는데, 시카고 CME 기준으로. 이게 마이너스 유가가 어떤 거냐면
원유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유 선물은 한 계약당 틱당 가치로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82.16달러인데 1계약 공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면 81.00까지 떨어지면 16틱이죠. 거의 1계약당 1틱당 10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유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50달러, 60달러에서 마이너스 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0달러에서 마이너스 6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틱당 가치를 환산해 보면 100틱이니까 100틱, 1000틱, 6000틱, 12000틱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 1계약 공매도를 했을 시 환산 수익률이 1계약당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120만 달러죠. 그 12만 달러죠. 12만 달러입니다. 1계약으로 12만 달러 수익이 난 겁니다. 당시 1계약 선물 증거금이 4,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계약이면 이 그냥 몇 일 만에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12만 달러 수익이 난 거죠. 이 수익들 누가 주냐? 이 공매수 포지션 청산자들이 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대다수의 롱 포지션들이 다 청산이 됐어요. 10달러, 15달러까지 원유가 떨어졌을 때 그때도 공매수를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 포지션으로 그 서버도 멈추기도 하고 지금 갭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향을 하면서 오릅니다. 이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요. 여기서 주는 유대인들의 교육 학습이 세뇌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챕터를 불러볼게요. 세뇌. 강한 하락으로 자산 시장을 급락시켜서 위축이 되게 하고 공매수 포지션을 못 찾게 한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냐면 일단 첫째 공매수 포지션은 일단 죽었다. 청산됐다. 그러면 두 번째 공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이 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 급락을 경험했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쉽게 공매수를 못 칩니다. 못 친다. 그러니까 공매도로 수익이 났던 사람들도 쉽게 공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세뇌의 과정이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는 개미들 학습이라고들 합니다. 학습.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수익이 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왔을 때 다시 공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급락을 할까봐 공포심을 준 거죠.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우상향하면서 결국에 올랐던 게 120달러까지 올랐는데 지금 좀 80달러에서 주춤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 되면서 아직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5일 5일 시장이 120달러까지 오르기 전에 공매수 악성들을 대거 청산하고 올랐다. 이건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결국에는 6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 전까지 코로나 빔이라는 이 코로나 빔으로 3천 달러까지 밀어버리면서 공매수 포지션 몇천억들을 다 청산을 시키고 우상향했다는 겁니다. 이쪽 코인 시장도 그 공포심을 준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더블 딥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을 이렇게 할 거를 다들 예상을 하게끔 이제 만들었는데 예상과는 반대로
그냥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랐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이 유대인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선동들을 하냐면 선동 더블딥에 대한 선동성 찌라시와 그리고 공매도로 공포심을 준 뒤에 개미들이 매수 포지션을 못 잡게 한다. 기관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이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승이 아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현물 매도한 사람만 돈을 벌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락장에 죽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더블딥에 대해서 아니면 공매도로 인한 공포심에 의해서 쇼 포지션을 올라감에도 쇼 포지션을 친 사람들도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격들이 올랐을 때 진짜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라는 표현은 좀 그러겠지만 그냥 시장에 대한 리스크 없이 현물 매도를 하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학습된 그 시나리오 때문에 어떻게 만드냐면 하락 상승장 때 한 몇 개월 동안 스프링 반등과 고점을 탈환하는 반등 그 우상향으로 몇 개월간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서 영끌 추가 매수를 하게 한다.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공매도로 포지션을 잡아서 오를 때 공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이 투자자들도 이 상승장 때 돈을 못 벌고 상승장 때 돈을 벌었던 투자자들도 아무런 이런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 못하게 만들어서 하락장 때 돈을 다 내뱉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선동과 세뇌 그리고 코로나라는 사기극을 만들었냐면 일단 2020년에는 제로 금리였습니다. 제로 금리에 진짜 역대급으로 많은 달러를 미국에서 빵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제로인 상태니까 대출도 잘 나오죠. 대출도 완화 시켰습니다. 대출 완화는 이 대출 받아가지고 자산 시장에 들어와라. 그러면 이미 풀려 있는 양적 완화로 인해 풀려서 자산 시장이 흡수되는 달러도 있겠지만 이 영끌족들의 자산이 시장에 들어와서 버블 가치가 높아지죠. 가격 상승이. 그래서 이렇게 그 상승장 때 제로 금리에서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고 대출도 잘 나오게 완화를 시키고 난 뒤에 가격들이 실제로 버블의 가치가 될 만큼 형성을 시키고 물량 넘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 넘기기를 하죠. 여기서 이 영끌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들이 나왔을 때 안심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오르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더 싼 값에 유대인들은 회수를 합니다. 마치 양털 깎기처럼 말이죠. 자산 가격을 부풀려 놓고 이제 다시 먹음직스럽게 키워 놨다가 이 가격을 하락시킨 뒤에 어쩔 수 없이 팔도로 유도를 해서 다시 싼 가격에 그
자산들을 회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잠시만요. 카카오톡을 좀 끌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 금리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풀려 있던 많은 물량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많은 그 달러들이 유입이 돼서 자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났죠. 근데 진짜 우연히도 12월부터 이제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합니다.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죠. 선언을 하죠. 금리 인상 선언과 양적 긴축을 선언합니다. 우 우연히도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 가격이 최대치에 있을 때 대출이 규제가 되고 그러면 신규 유입이 막히죠.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어 약간 금리를 올려서 자산 시장에 유입을 막고 대출이 규제가 되고 금리를 올려서 자산 시장 규제를 막고 양적 긴축으로 그 양적 완화로 풀었던 그 달러나 이런 것들 채권들을 다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근데 양적 긴축은 최근 뭐 9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좀 늦게 진행이 됐는데 1월부터는 늘 그 계속해서 어 잠시만요. 1월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죠. 지금도 마지막 금리 인상이 12월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 선동과 세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자산 시장에 버블이 왔어도 결국에는 다 내뱉을 수 없게 세뇌를 하고 선동을 시킨 뒤에 양적 완화의 버블을 형성을 시킨 뒤에 유동성 공급으로 버블의 가치를 만들어서 물량들을 다 넘기고 공매도로 마지막 차익 실현을 하는 건데 지금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영끌들은 지금 영끌 쪽 주식 코인러들은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물려서 금리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한국은 갑자기 금융 그 과세 그 차익 금융 자산 과세 차익이 그 미뤄졌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시장에 하락이 지속되는데 악재거리가 우연히도 겹치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달러 가격의 상승으로 물려있는 부동산, 주식, 코인, 원화 가치까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의 이 과정들이 모두 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짜여진 각본이죠. 하나의 짜여진 각본과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버블이 일어나서 그 영끌을 부추기고 영끌을 해서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된 가격에 구매를 하게 유도를 하고 가격을 하락을 시키는 이 과정까지 저는 우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의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재 이 15,000달러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 전에 영상에 올렸다시피 가격이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만 급등을 시킬 수도 있어요. 시장의 공매도를 청산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연이어서 이 펌핑의 시작점인 10,000달러 이 부근까지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사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버티면서 아직까지 버틸만해. 아직까지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직까지 버틸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자산 시장이 회복이 안 되면 몇 개월만 더 지속이 되면
싼 값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서 시장에 내놓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어 시장에 조금만 더 있으면 한 몇 개월만 더 있으면 물리다가 못해서 버티다 못해서 시장에 그 물량들을 내놓을 텐데 이 내놓을 때 이 물량들을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이 과정까지를 버티기 위해서 이 지금의 하락장을 지속을 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정도면 지금 하락장이 한 11개월 정도 됐잖아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하락 반등장이 11개월.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헤지 펀드들, 기관들 급들, 뭐 FTX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정도 털렸으면 우리 굉장히 많이 털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어차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 알트코인들 지금 FTX 거래소 명분으로 다 SEC가 규제해서 기준 안 맞는 애들 거래소에서 상폐시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작년이죠. 작년인가 최근이었나 그 업비트에서 대거 자발트 상폐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 거래소도 지금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SEC나 뭐 그런 규제에 맞지 않는 코인들은 미리 거래소에서 다 예고도 없이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는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이 세력들이 지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죽었으니까 지금 정도면 어차피 여기 가격 올려도 지금 여기 저점에서 한 사람들 없을 거야. 이미 다 죽어서 나가리 됐어. 이 정도면 올려도 되겠다 싶을 때 올릴 수가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게 더 밑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너네 버틸만 하네. 개미들이든 뭐 그 중형 애들이든 버틸만 하네. 너네 버틸만 하니까 조금 더 가보자. 사실 이 돈 많은 이 거대 세력들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거대하게 막대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공매도입니다.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을 최고점에 잡아놨으니까 언제든지 상승을 만드는 건 이들 맘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세력, 크게 말하면 유대인 세력이고 자본가인데 이들이 상승장을 만드는 거 어차피 고점 부근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들이 물량을 언제 푸는지는 지들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가격을 더 떨고 가지고 아예 진짜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그냥 아예 중산층이면 아예 서민 돼버리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가격을 급락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만약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가격을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상승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들이 어떻게 그 경제를 그 세뇌시키고 상승장을 만들고 하락장을 만들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코인판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의 짜여진 각본입니다.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시작으로 백신을 의무화 시켜서 맞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백신 패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조만간 다시 백신 패스를 통해서 무조건 의무화된 이제 하나의 좀 빅브라더 약간 빅브라더 시대를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위안화 맞죠? 위안화를 쓰면서 위챗페이를 쓰면서 그냥 현금 없이 현금 카드 없이 그냥 페이 QR 코드로만 씁니다. 그리고 중국은 CCTV가 거의 다 달려 있는데 그 CCTV로 사람을 인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름이 뭐고 나이는 어떤지 이런 디지털 정보 같은 약간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을 좀 이제 좀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다급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디지털
어 아이디가 생긴다는 거죠. 아이디가 개인 식별하는 아이디가 생긴다. 지금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들을 의무화하게 해서 백신을 맞는 걸 의무화하게 하고 최근에는 백신 패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백신 맞은 사람들만 좀 혜택을 주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아이디로 개인을 식별하는, 그리고 모든 그 개인을 식별하고 이 사람의 부채가 느 정도고 대출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작년 같은 코로나발 유동성 버블 사기극을 만들어냈다. 이건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건 중산층들, 애매한 돈 좀 있는 사람들, 서민들 더 서민으로 만들어서 양극화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산층이 만약에 40%면 서민이 만약에 30%, 45%고 뭐 상류층이라고 해야 되냐? 상류층이 한 15%라고 한다면 이제는 서민이 99%고 상류층이 1%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렇게 좀 양극화를 좀 극과 극으로 만든 뒤에 여기서 양극화를 극과 극으로 만든 뒤에 백신 패스와 디지털 아이디와 같은 어, 디지털화된 세상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거를 시도를 할 거냐면 그레이트 리셋이죠. 1%의 자본가들은 리셋되지 않죠. 이들은 싼 값에도 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시드도 있고, 그런데 99% 서민으로 된 사람들은 부채가 늘어나고 빚 감당이 안 되고 현실 세계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너 부채 다 리셋 시켜줄게. 갱생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1대1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조건을 걸고서 뭐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제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지금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가 온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디지털 화폐죠. CBDC에서 발행하는 화폐인데 달러가 될 수 있고 엔화, 뭐 유로화인데 여기서 기반으로 하는 게 그래도 살아남을 게 그래도 디지털 은급 존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리플코인 정도가 있겠는데 리플은 또 솔직히 확신을 못 드리겠지만 네, 끊겨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리플코인까지는 그래도 SEC SEC 재판에서 승소가 된다면 결제망에서 스위프트 러시아 쪽에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호재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좀 여기서 머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말이 되기 전에 뭔가 좀 재밌는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세계는 무엇인가? 이들은 왜 이들은 왜 금융시장을 조작하고 버블장과 하락장을 만들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왜냐고 한다면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들의 역사, 그리고 제가 자산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개인으로서 개인의 힘을 잃게 만든다.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극화로 서민과 상류층을 극과 극으로 나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가족의 형성을 지향한다. 단일화를 지향한다. 하나로 어, 통합돼서 뭉쳐져서 힘을 쓰는 것을 지향한다. 지양은 그거죠. 반대죠. 어쨌든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젠더 이슈가 있죠. 남녀 갈등, 혐오를 부추겨서 가족의 형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혼자 살게 하거나 1인 가족을 지향한다. 여기서 또 있죠. 또 이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같은 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저는 뭐 물론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이런 성별적인 이슈들을 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선, 세뇌시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가족의 형성이 지향되고 자녀까지 자녀까지 낳는 상황이 안 온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여기서 또 있죠. 뭐 결혼을 지향시키는 게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죠. 집값도 상승시키고 SNS를 통해서 잘 사는 이와 못 사는 이의 어, 상대적인 비교를 극과 극으로 만들어서 상대적 괴리감을 주게 해서 좀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죠. 옛날이었으면 진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누구랑 비교하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고 진짜 멋모르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잘 성공하신 분도 많고 으쌰으쌰 열심히 살았죠. 좀 글씨가 깨지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 결혼한다는 조건 자체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일단 집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뭐 SNS들 많이 하니까 결혼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 사치도 부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리고 또 이 여자 쪽은 또 페미니즘 그 세대 교육들을 많이들 시켜 나가지고 좀 남녀 갈등도 심해지고 해서 1인 가족이 지금 지향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세력들의 계획대로 말이죠. 그리고 다인종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난민이든 뭐 조선족이 중국 쪽이든 사실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희나 한국에서는 한국 같은 세뇌 교육이 잘 되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냐면 고1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주식에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세뇌, 세뇌.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주식하면 패가 망한다. 예금이 최고다. 적금이 최고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한국만한 이런 경제 교육이 무지하고 이 약간 세뇌가 잘 당하는 나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또 살아남아야 되죠. 이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삶이 지금 앞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패스가 의무화 되면서 약간 지금은 백신 패스는 1차적인 것들은 테스트고 2차는 의무화가 되면서 개인을 식별하는 디지털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저희를 식별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신분증, 신분증이 그거죠. 신용카드 등등 신용 등급 모든 걸 통틀어서 합쳐진 디지털 아이디 개인한테 발급이 될 겁니다. 개인한테 발급이 되고 이것들로 이제 대출을 받고 결제를 하고 지금 이런 걸 예비 시행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지금은 뭐 위챗페이로 중국은 QR 코드로만 결제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나이가 얼마고 얼마 벌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제시를 할게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너의 모든 채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탕감을 해주고 그레이트 리셋 해줄 테니까 대신에 디지털 아이디 이거 발급받는 거 당연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뭐 채무도 탕감해주고 조금 더 나은 삶 산다고 하니까 다들 수용을 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이러한 그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누군가 주도하는지 모를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당연히 자본가들이 만드는 건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는 없으니 잘 사는 방법을 논의해보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해봐야지 그냥 이들이 움직이는 어, 꽁무니를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산 시장을 저는 일단 자산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산 시장을 이제 조작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좀 따라가면서 좀 이제 차익들을 많이 내고 그레이트 리셋을 요구하는 이제 전 국민이 아니면 전 국민의 이제 서민들에게 그레이트 리셋을 요구를 할 때 그때 그래도 뭐 자산이 어느 정도 꾸려져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에 시나리오들이 짜여져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행복을 찾으면서 가족을 형성을 하고 뭐 좋은 곳들 먹고 좋은 곳들 가고 좋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뭐 재밌는 삶을 살아야죠. 어쨌든 오늘 또 횡설수설하게 아니면 또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뭐 관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대인 세력들이 어떻게들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를 영상 촬영 녹화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 유대인 세력들이 어 어떻게 대중들을 선동을 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유토피아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 채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매매에 대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 관점들,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 경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과 이렇게 좀 짜잘하게 좀 썰 같은 것들도 풀고 또 이런 세계를 어떻게 또 누군가가 쥐락펴락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재밌잖아요, 가끔은. 이런 여러 가지 테마로 좀 이제 소통을 많이 할 거고 제 방송국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유튜브 채널 그 정보란에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부티크 크립토 부티크 1% 오픈 채팅방인데 한 500명 정도만 이제 아니 한 100명에서 500명 그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모이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금방금방 찰 건데 그 2번 방, 3번 방 이런 거 안 만들 거예요. 그냥 그 방 그 자체로 초기에 봤던 사람들 그 자체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들 많이들 소통들 나누면 좋겠고 피드백들도 많이들 하면서 서로도 뭐 일상들도 나눠도 되고 여러 가지 관점들도 나눠도 되고 저는 거의 참여를 거의 뭐 그 시장이 어떨 것 같다 이 정도나 뭐 관점이나 뭐 수익 같은 것도 막 이런 것들 가끔씩 올릴 때나 할 건데 그래도 뭐 앞으로가 좀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일단 지금 같은 윈터 빙하기에 많이들 또 이제 서로 좀 저는 솔직히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살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